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회사 나와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떤 분들은 바로 또 일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천천히 다음 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바로 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회사 말 믿고 사직서 썼다가 고발당했어요.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불경기다 뭐다 해서 문 닫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지만 남의 일처럼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인생이 흘러가진 않더군요. 사장님 부르셨어요? 재영 씨,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까지만 일하고 우리 회사에서 좀 이만 좀 나가줘야겠어.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절 자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유, 자르겠다니 무슨 그렇게 심한 섭섭한 말을 해. 이 재영 씨도 알다시피 그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근데 그 재영 씨가 그동안 회사에 뭐 일한 노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일신상의 이유로 뭐 사직한다는 뭐 사직서 요거 쓰고 뭐 실업급여 이게 받게 해줄게. 아니 제가 사직서를 썼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건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그게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네. 일단 사직서부터 일단 써. 오늘 당장 쓰는 거야. 지금 바로. 전 그렇게 회사 측의 회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에 경영상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매달 52만 원 정도를 수령했는데요. 다달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직장을 알아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여보세요, 이재용 씨 되시죠? 네, 제가 이재용인데 어디세요? 네, 여기 고용노동부인데요. 다름 아니라 이재용 씨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돼서 조사받으러 나오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에? 제가 부정수급이라고요? 네네, 자진퇴사하셨는데 허위로 사유를 기재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일단 나오셔서 조사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아니 말은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정수급자라니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황당한데요. 일단 회사 말을 믿고 움직이긴 한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실업급여를 아무리 받게 해주겠다 했어도 편법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이야기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먼저 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유 꽁트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 이 직장을 다니고 있던 A씨가 실제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사직서를 일단 쓰고 나가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안을 했던 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부장이 했던 이야기대로 A씨가 자진퇴사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후에 A씨는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52만 8천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됐다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검찰은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런 A씨하고 이 부장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한 건데. 그렇죠. 근데 A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명백히 회사와 A씨와의 제가 볼 때는 공동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실업급여 허위로 받는 거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처벌 무겁거든요. 실제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이게 중범죄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평소 때 따박따박 고용보험료 냈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받아갈 수 있는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게 가볍게 처벌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이 사연같이 우리 사연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해가지고 짬짬이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로 이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측에서도 이런 문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위조해서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처벌 수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연 보시면은 요 A 씨는
일단은 그러지 않아도 억울한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까지 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요, 법원은 좀 달리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일단 언제 받을 수 있냐면요, 비자발적으로 퇴사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일하기 싫어서 퇴사한 다음에 실업급여 받으면 우리도 다 퇴사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잠깐 그렇지. 쉬다가 맞아. 다시 일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요, 비자발적인 상황, 뭐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계약 만료가 됐다거나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근데 우리 사연으로 돌아오면 사직서라고 써서 내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사측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절차들을 다 거쳐야지 해고가 가능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찌 보면 가장 빨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다 보니까 사실 실질은 이미 해고를 예정하고 있었고 뭐 연차 소진하라고 하면서 출근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명분으로만 사직서라고 써서 제출하게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진짜 사직서라고 써냈어도 실질은 해고다라고 보아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해고로 A씨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번 사연 보면 회사가 퇴직을 종용하면서 회유까지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직해라, 뭐 연차 소진해가지고 뭐 해라, 막 각종 회유가 있으면 몰라. 자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뭐 근로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하거나 이런 그치, 걸 그게 당하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시죠. 저는 출근하고 제 일하고 계속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비자발적 사유로 나가게 되면 어쨌든 실업급여를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사직서를 쓰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직서를 쓰는 순간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다투기가 어려워요. 당신이 성인이고 맞아. 한글 알고 뭐 문맹 아니고 당신 서명 있고 사직서 있고 이게 당신 의사에서 쓴 거지 어떻게 회사에서 이거를 종용하거나 압박해 이게 다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 같은 거 쓰실 때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막 뭐 너 뭐 고용보험 이런 거 처리 다 해가지고 다 줄게. 실업기로 바뀌어 다 해줄 다 테니까 해줄게.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회사의 법적 책임 안 묻기로 우리 서약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률적 용어로 부재소 합의라고 하거든요. 부재소 합의서 내놓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모르게 그냥 얼레벌레 서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서명이 누구 거다? 내 서명이잖아요. 나중에 다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막 이걸 억지로 저한테 서명 그런 게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부재소 합의서 같은 경우에 서명하시는 경우 정말 2번, 3번 다시 숙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